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제일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무식한 사람이 비겁하면 괜찮은데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은 아주 이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유식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가지고 자신의 내공을 채운 뒤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제 60일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깡패다. 김정은과 트럼프식의 탑다운 방식은 안 한다.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가 있을 때만이 만날 수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이상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동맹과 연대한 압박을 펼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이든, 더구나 바이든은 며칠 전에 일본 스가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센가쿠 열도 방어 문제에 대해서 센가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국이 센가쿠 열도를 무력으로 공격하면은 미국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일본 편에 서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은 좀 감을 잡아야 될 텐데 이 포스트 대선 의원 외교를 외치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굴 만났느냐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실무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차기 미 행정부의 트럼프 대북 정책 지속, 비핵화 협상을 위한 당근 제공, 톱다운 보텀업 방식 조화 등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어디 있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사이에 아주 격한 감정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밑에서 스티븐 비건이라는 사람이 대북 실무 협상 책임자이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볼턴에 따르면은 비건을 가만히 버려 두면은 북한에게 놀아난다 해가지고 자기가 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바이든도 트럼프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런 자살골이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한번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문화일보의 논평이 재밌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 정책 조율에서 윤활유가 아니라 오히려 브레이크로 작용할까 우려가 된다 했네요.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국무부 청사에서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답니다. 이게 왜 만납니까 도대체? 송영길 씨는 지난 6월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니까 그나마 대포로 부수지 않는 거는 그나마 불행중다양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거는 괜찮고 대포로 쏘면은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인지 어찌하였든 이 사람 선정을 잘못했네요.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앞으로 비건 행정부와 이야기가 될까 싶습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비건 부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관여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6.15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정표가 돼 한미 모두 어느 정부라도 상관없이 남북미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읽어봤다면 바이든이나 또는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이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송 의원은 또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탑다운과 보텀업 두 방식 간 상호조화가 필요하다. 조 바이든이 탑다운 방식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네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월 TV 대선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만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공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라는 비즈니스 요소가 기여했다. 지금은 엄격한 대북 제재가 존재하기에 비핵화 협상에 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근을 함께 주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트럼프까지도 대북 제재는 완화하지 않았어요. 바이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하라.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북한의 비핵화란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식 용어고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김정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빠지지 않았네요. 오늘 오전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로드맵을 만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클린턴 3기로 돌아가길 바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한 단계적 대북 접근법인 페리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정작 페리 전 장관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페리 프로세스 할 때는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입니다. 핵실험한 이후에 어떻게 페리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20년 전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이 소련 봉쇄에 맞먹는 대중 봉쇄 전략 비슷한 걸 곧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가운데 주한중 대사는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반중 전선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답니다. 한중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중 운명 공동체가 되려면은 중국과 한국이 가치가 공유를 되어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영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같은 주의 주장뿐만 아니라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비슷해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는 그 말 자체는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운명 공동체는 안보 공동체보다도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지금 공유할 가치관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경제, 중국도 약간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비슷하죠. 우리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여기에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운명공동체란 말은 완전한 사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좌파 정권이 친북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북, 그건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고. 또 김정은도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아마 친미화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그동안에 친북 정책 선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는데 이 한국이 친중으로 가는 것은 못 참습니다. 중국이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주적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주적과 같은 존재. 친중은 못 참는다. 친북은 괜찮지만 친중은 못 참는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요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보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정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백면서생 식자우한급에 속하는 사람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중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실성한 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속내를 그냥 드러낸 거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꽁하고 있는 거는 삼불 약속 아닙니까? 사들을 수도권에 추가 배치 않겠다는 약속을 시진핑에게 문재인이 했다.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또 미국이 간절히 바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즉 한일 관계를
군사적 우호 관계로는 격상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중 압박에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을 거냐. 참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다는 걸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공군 기지에 약 5만 7천 명의 미군이 있고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와 함정이 한국이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에 전개된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반드시 군사적 협조 관계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과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낼지 잠옷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민주당의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대미 특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은 안보 외교부서를 진용을 짜기 전입니다. 가서 막 정보 수집 정도로 로우 프로파일로 가야지 여기서 이 말 저 말 툭툭 던지면서 미국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 지금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 세력은 극좌 세력하고 우파 중에 우파를 자칭하는 일부 트빠라고 불리는 트럼프 팬클럽이 트럼프 편을 드는데 같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통한다는 말이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